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이 PPT를 지사 강의를 중심으로 몇 장 안 넣었거든요. 제가 원래 좀 무대 체질이라서 지사에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강의를 잘하는데 항상 이 미디어 강의는 화면 보고 하는 거라 이 중강의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장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먼저 제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하이리빙 사업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행복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팔도강산팀 하이마스터 양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후속 조치입니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세히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로 하고요. 또 그렇다고 그냥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기에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생각한 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할 것도 같고요. 이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속 조치한 것과 또 제가 후속 조치 되어진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물리치료사로 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빨리 경제적으로 돈을 좀 모아서 40대 이후에는 내 3층짜리 건물 하나 갖고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 남편이 성실하니까 돈은 잘 벌어올 거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건물을 하나 사면 40 이후에 내 취미생활하고 나 하고 싶은 일하고 그리고 직장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내가 보고 싶은 책도 하루 종일 누워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부가 지출을 다 하고 나면은 해마다 아이들이 커나가는 거에 비례해서 소득이 점점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쯤 됐거든요. 30대 초반이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쯤 되니까 갈수록 아이들은 커서 소비는 많아질 거고요. 가계 소비는 커질 거고, 그리고 저는 갈수록 직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게 그 직장 생활로 내 꿈을 이룰 수는 없겠구나, 건물을 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저는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은 뭘 해서 소득을 늘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들이 다 하면 돈이 된다는 식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그때 나이가 서른,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식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달리다가 넘어져도 예를 들면 장사가 잘 안 돼서 손해를 보더라도 툴툴 털고 무릎이 까져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 사업을 해봐야겠다. 자영사업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말렸어요. 선생님하고는 식당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식당을 하면서 딱 6개월 정도 식당을 해보니까 식당을 못했으면 장사가 안 됐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대로 계속 벌면 좋은데요. 그 제가 하는 식당업은 계절을 조금 타는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1년분으로 나눠보니까 부부 맞벌이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직장 생활보다 직장 생활의 반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한계가 있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고 이것도 또 옆에 큰 식당이 생기니까 전주 시내 인구는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쏠려다녀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저의 꿈을 도울 수 있는 도구 같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는 그때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위한 건물을 하나 가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저에게 이 하이리빙 사업이 두드려졌습니다. 처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도 전주지사에서도 자발적으로 나 이거 해볼래 하고 나온 분들 아무도 아직은 못 봤어요. 근데 저 역시도 굉장히 성격이 완고하고 또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리빙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아 저거 다단계잖아. 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이리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하는 강의가 후속 조치잖아요. 네, 만약에 그때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의 후속 조치를 포기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저는 하이리빙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왜곡되어진 상태로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끔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후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한 제가 있습니다.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정말 행복해요. 하이리빙 사업이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후속이 되어졌냐면요. 처음에는 직 스폰서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아, 제가 제품만 쓸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는 스폰서님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런 거 뭐죠? 홈마케팅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칠판 같은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뭘 풀어주셨냐면 거창하게 풀었던 거 없고요. 그냥 세상 사는 얘기 하다가 뭘 해주셨냐면 제가 그랬어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런 게 뭔데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단계가 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스폰서님께서 그때 스폰서님께서 뭐 해주셨냐면요. 첫 달 플랜을 풀어주셨어요. 아까 김희원 사장님께서 5명의 10만 점씩 쓰는 소비자 풀어주셨잖아요.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본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단계는 아니네요. 제가 제 입으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폰서님들께서 바로 뭘 했냐면 센터 강의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는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너무 멋지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면요. 그것이 틀린 말이라서도 아니고 제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었는데 서도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삶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이었고 시간에 쫓기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가볼 만큼의 비전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민기적되고 있었더니 저희 직 스폰서님께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전화를 하셨냐면 포항에 사셨거든요. 멀리 사셨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부 전화인가 했는데 한 일주일 넘어 2주 걸쳐서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니까 지겹더라고요.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좀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사에 가서 5번 강의를 듣겠다는 약속을 하면 전화를 하지 않겠대요. 전 약속을 또 했습니다. 갔을까요? 가려고 했습니다. 화요일 날. 그런데 바로 일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같이 지사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 강두원 사장님하고 같이 안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첫 강의를 듣게 됐었고 스폰서님들께서 오셔서 집에서 마케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가서 들은 강의 중에 기억이 나는 내용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그 10만 첫 달 플랜 있죠. 첫 달 플랜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듣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또 그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강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저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이리빙 사업에 대한 어떤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놀랍지 않았겠죠. 근데 3번째 강의를 듣고 저는 완벽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결단은 뭐였는지 아세요? 성공의 3원칙이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너무 복잡한데 성공의 3원칙이 이해가 됐어요. 아, 저걸 하면, 아, 저렇게 하면 뭐 나만 써도 이득이겠지만 분명히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스템 안에서 행복하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다 드라마틱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변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실은 변화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저는 이 후속 조치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학습 목표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강의 학습 목표. 재밌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하얀 분필을 들고 칠판 맨 꼭대기에다가 학습 목표를 적으세요. 그리고 읽게 합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는데 나중에 읽고 나서 수업을 들을 때 보니까 제가 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수업이 좀 뭐랄까 알아듣겠는 거예요. 뭘 배웠는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사실은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고요.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었고 공부를 한 시간보다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그것이 뭐였냐, 이제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습관이 고3까지 가다 보니까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의 그 중심을 잡는 거, 그다음에 기본기를 잡는 거, 그 기초를 다지는 부분은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후속 조치의 내용도 학습 목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후속 조치의 올바른 의미와 방법을 이해하고 행동하여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는 후속 조치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후속 조치의 개념. 사실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걸 제가 명확하게 개념을 딱 받은 거는요. 몇 주 되지 않았어요. 정말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성구 스폰서님께서 저희 미팅 끝나고 나서 한마디 딱 해주시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이거를 받아버렸어요. 후속 조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올바른 초청과 만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택이죠. 컨택이지만 올바른 초청과 만남이 되어졌을 때부터 그분이 결단할 때까지 스폰서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후속 조치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결단할 때까지. 그러면 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 뭐가 있죠? 후원. 후원은 뭘까요? 우리 이성구 스폰서님이 정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후속 조치를 통해 결단한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내는 일. 너무 의미 있지 않나요? 너무 명쾌하지 않나요? 그쵸? 저는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까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후속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후원을 하고 있었는지. 자, 보세요. 후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면요. 파트너는요. 초기 3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을 합니다. 파트너분은 결단한 파트너죠. 우리 초기 3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강의를 들어보면 전제 조건이 결단한 파트너와 초기 3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3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트너는 후원을 하는 거고요. 뎁스 파트너 찾기, 그러니까 파트너의 파트너는 어떻게 찾아져요? 53235 후원을 통해 찾습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으시면 내가 후속 조치를 하는 건지 후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을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후원을 해야 될 상황인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이 후속 조치와 후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떨 때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바다에도 살고 강에도 사는 동물들이 살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 와중에 어떤 어류들은 강에서만 살고 어떤 어류들은 바다에서도 살아요. 그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후속 조치와 후원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후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꿈과 목표부터 복제까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공의 8단계죠. 후속 조치는 비교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서 후속 조치의 사이를 두고 또 사업의 진행을 두고 컨택이 중요하냐, 후속 조치가 중요하냐, 후원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특히 스폰서님들이, 파트너를 후원하는 스폰서님들이 이 시간 할애나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시간 안배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컨택이 중요하냐, 후속 조치가 중요하냐, 후원이 중요하냐. 어떤 사장님은 컨택을 되게 잘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후속 조치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후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하신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성장이 빠르신 분이시죠. 실제로 우리 그룹에도 이렇게 세 가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폭풍 성장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컨택, 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의 도움과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환경이 좀 많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 후속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은 후속 조치에서 오타입니다. 후속 조치예요. 초치 아닙니다. 후속 조치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단까지 끌어내야 하는 것이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결단은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하이리빙 라파 한번 전달해보지 뭐. 내가 온유림 시모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시스템대로 해서 성장하겠다. 시스템에 시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가지치기. 거기에서 시간 투자, 시간 관리까지가 결단의 부분이죠. 거기다가 또 대가지불.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안에서 이 하이리빙을 통해서 성장하고야 말겠다. 내 가족을, 행복을 바꾸겠다. 내 가족의 가문을 바꾸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내가 어떤 대가든지 지불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거. 이게 되어져야 사업의 성장 그리고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단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과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성공의 8단계의 가장 맨 밑에 있는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져야만 이 결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후속 조치하는 방법들이 많이들 제시되어져 있어요. 먼저 후속 조치하실 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후속 조치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후원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초기 3개월로. 초기 3개월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후원되어져야 되는지 스폰서님들이 아주 야무지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룹은 이성구 스폰서님이 섬섬옥수로 제작하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스폰서님들은 이 사업으로 내가 성장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파트너에게 초기 3개월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는 후원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이 될 것이고요. 외적 자세는 당연하게 따라올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 사업이 너의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할 때 내 외적 자세가 어제 입던 잠바, 어제 입던 그냥 신발, 그리고 어제 입던 했던 헤어, 부스스한 머리 이런 데로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 사업을 새롭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 역시 저를 후원하신 스폰서님들의 모든 외적 자세가요. 칼같이 똑 떨어지는 멋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사람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즐겨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쉽게 저 사람을 경계하거나 어려워하진 않는데 저희 스폰서님들의 그때 모습은 정말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흘려보낼 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어디에서 비춰질까요? 그게 눈빛입니다. 여러분. 눈빛. 반드시 레이저 눈빛을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속 조치가 됩니다. 레이저 눈빛이 아니라 원적외선 눈빛이면 절대 후속 조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결단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 당연하겠죠. 내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났는데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속조치 준비물이 있죠.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초기 3개월을 통해 하시면 차근차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먼저 자료인데요. 책과 미디어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 여기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자료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놓는 거고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뭐 저희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생산성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통해 나와 있는 하이리빙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비교 실험,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후속 조치 준비입니다. 저는 그날 그분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스폰서님이 비교 실험을 바로 보여주셨어요. 제품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단계잖아요. 제품이 좋아도 다단계잖아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에 대해서 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아서 후속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지사의 미팅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애프터를 해주시는 업라인 사장님들도 안 계셨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오늘 강의 좋았지요 라고 말을 하면 그냥 뜨뜨미지근해요. 뭐 괜찮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저는 뭐 했냐면 비교 실험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그것도 남자분이면 강도원 사장님이 보여줍니다. 강도원 사장님 비교 실험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좀 영업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눈빛을 빛내시면서 제품 너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미팅은 초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와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았다고 하고 그 자리에 오시더라고요. 비교 실험이 얼마나 비전을 보여주기에 좋은 툴인지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어요. 강점을 활용한 툴. 셀프 헬스케어와 뷰티케어 제품들이죠. 이 제품 셀프 헬스케어를 경험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뷰티 제품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강점을 활용한 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후원되어지지 않다, 후원되어 있지 않다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품을 팔고 있는 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헷갈린 그런 생각이 드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후원되어져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시스템에 100% 인하셔야 된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스템 숙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국 지사의 미팅 스케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제가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넓은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요. 줌 미팅 환경 중요하고요. 오프라인 미팅, 유튜브 미팅, 본사 제품 강의, SNS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께 후속 조치를 그때그때 할 수 있죠. 무엇에 따라서요? 후속 조치의 기본은 뭘까요? 신뢰 쌓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8포화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괜히 이렇게 거름망에서 빠져나가는 건데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후속 조치의 가장 기본은
실내 쌓기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것은 뭐 후속 조치뿐만이 아니라 뭐 컨택도 그렇고요. 그렇죠? 후속 조치, 그다음에 후원도 사실은 실내 쌓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실내 쌓기에 대한 부분도 스폰서님과 안내 받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키포인트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처음에 스폰서와 상담 반드시 필요하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만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10개 펴놓는 게 좋아요? 1개 펴놓고 낚시하는 게 좋아요? 10개 펴놓고 하는 게 확률이 높죠. 그물을 치면 더 좋겠죠? 누가 그물을 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물을 잘 몰라요. 저희 보통 사람들은 한 낚시 3개나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 스폰서님들은 아주 넓은 그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실내 쌓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더라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후속 조치는 거의 제대로 된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해요. 오늘 제가 후속 조치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강의에서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저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혼자서 거르지 마세요. 스폰서님과 반드시 상담하셔서 양희진 사장 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폰서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스폰서님이 무조건 맞아요. 그렇게 스폰서님과의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2번째 키포인트는 타이밍과 입막음입니다. 타이밍과 입막음. 뭘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다음 약속 잡는 거예요. 후속 조치는요. 무조건 다음 약속을 잡아야 돼요. 다음 약속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약속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자료를 통해서나 시스템을 통해서 초대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를 통해서 만나시거나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먼저 책은 시스템 권장 도서를 권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하이마스 스쿨 교환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책을 줘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에 뒷부분에 보시면요. 시스템 권장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없는데 스폰서님이 권해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권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권장 도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연금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파이프라인의 우화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사회생활의 경험이 거의 없으셔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카피캣 마케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든 분께 자본이 없다, 나는 뭐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요. 가정 속의 금맥을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을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큰 사업을 하셨거나 또 큰 경제의 트렌드를 보아가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한국 사회의 최고의 기회나 메가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 이런 책들,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최병철 교수님의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거라고 그런 책들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시스템 권장 도서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고요. 미디어를 권장하실 때는 저희가 요즘에는 뭐 CD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테이블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카톡이나 이렇게 미디어 강의를 전달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건 공통의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저는 하이리빙 사업 초창기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할 때 롤 스피치를 하시는 하이마스터 물리치료사 사장님 남자분을 배웠어요. 그때 참 많은 그 공감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하는구나. 꼭 해봐야 되겠다.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의 직업군이 가장 좋고 그 뒤로는 성별이 좋으면 좋죠. 그 다음에 연령대가 좀 비슷하시면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미디어를 선정하셔서 스폰서님 상담하에 전달하시면 되고, 다음 약속 잡기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다음 약속 가장 좋은 거는 미팅입니다. 시스템 미팅이에요. 시스템 미팅 이외에 더 좋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미팅에 초대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2주간 스폰서님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어도 안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안 되니까 전화라도 하셨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한 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만남 약속을 하든 미팅의 약속을 하든 반드시 2개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시간적인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화요일 몇 시가 좋아요? 목요일 몇 시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분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럼 이날 갈게. 이날 안 되면 이날 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이도 저도 아니면 약속을 미루게 되죠. 근데 그게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실 후속 조치를 할 때 스폰서님과 밀접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음 분에게 기회를 넘기고 이분은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강사 미팅 후에는요, 반드시 업라인의 애프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사는 이런 모습들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큰 모습을 이 사업을 통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업라인 스폰서님은 모두를 알고 계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좀 편안하게 이 사업을 넓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요. 반드시 스폰서님 얼굴을 보고 갈 수 있게.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바쁘다고 막 그냥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든 1분, 2분, 한 3분 정도면 돼. 네가 그 시간에 이분의 말을 듣는다면 정말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그 시간에 제대로 된 애프터를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행복을 위해서. 후속 조치 처음에는요, 이렇게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직접 해보고 스폰서님이 와서 해주시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3개월 트레이닝 이후에는 상담을 통해서 직접 후속 조치를 해봅니다. 이것이 후속 조치의 방법이고요. 후속 조치할 때 주의사항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많이들 이렇게 좀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이링 사업은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다 없는 사람이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리빙을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제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신뢰를 누구랑 먼저 세워야 할까요? 스폰서님과 먼저 세워야 돼요. 스폰서님과 내가 신뢰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컨택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후속 조치 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스폰서님,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후속하고 계시는 스폰서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잘 구분하셔서 약속은 중요하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누구와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스폰서와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금전거래 절대 하시면 안 되죠. 하이리빙 전반에 걸쳐서 인간관계의 가장 큰 상처는 금전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금전거래는 절대 금지하고 금전거래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친구가 후속 조치할 때 너무 신나서 제가 저 친구가 오늘도 미팅에 나와지고 다음 미팅에도 나와지고 금방 사업을 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죠. 이뻐 죽겠어요. 그럼 밥 사주고 싶거든요. 밥 사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것이 절대 그분에게 나도 나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밥을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치페이를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 대표적으로 이렇게 강의가 끝나거나 후속 조치나 할 때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것 같지만 부정을 유발하는 말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강사님이 막 너무 기분이 막 업이 되셔고 강사 시간이 막 늦어졌네요. 그러고 나니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친구가 허리가 아픈데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허리 아프지 않았어? 오래 강의 듣느라고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아휴, 야, 힘들다, 힘들어. 이러면 이제 후속 조치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후속 조치할 때 그 멘트는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무한 긍정의 언어로. 아, 친구야, 너무 좋았지. 야, 저분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사분이셔. 근데 오늘 정말 좋은 내용 얘기해 주시냐고 강의가 좀 길었네. 그래도 너무 좋더라. 넌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한 긍정을 유발할 수 있는 분위기, 열정적인,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나와 그것이 좋아서 다시 나오는 그 친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후속 조치예요. 그래서 좋아서 계속 나오게 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예의는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스폰서님을 예우하고 우리 스폰서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 스폰서님이 모든 걸 다 이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호일러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후속 조치하실 때 또 초기 3개월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현을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친구가 좀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애프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친구를 스폰서님한테 막 엄청 포장을 해가지고 내 친구 대단하다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남을 칭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스폰서님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걸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후속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 친구가 아무리 대단한 내 친구, 아무리 대단한 분이 왔다고 하더라도 스폰서님보다 더 잘하는 분은 없어요. 하이리빙 사업에 관한 한. 네, 그 상호 존중의 표현들을 인지하시고 꼭 스폰서님과 상담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거의 다 됐네요. 후속 조치의 결과를 보면요. 어떤 분은 긍정적이에요. 제가 긍정적인 분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엄청 성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분이 만납니다. 부정적인 분? 좋아요. 그냥 6개월 뒤에 다시 만나보면 됩니다. 그 문제는 미적지근하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전주라서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인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부산지사 분들은 미적지근이라는 말 혹시 이해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후속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미적지근한 사람들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후속 조치를 하다 보면요. 제 그릇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릇이 커지면 뭐라고 해요? 성공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의 결과는 무조건 사업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후속 조치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사업은 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학습 목표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너그러워서 시험은 못 보고요. 여러분들이 다 천재적으로 아시는 분일 거라고 믿고 후속 조치의 올바른 의미는 뭐다? 올바른 만남과 초청에서부터 결단까지 하시는 게 후속 조치다. 방법은 뭐다? 스폰서님과 상담하에 딴딴딴딴 하시고 행동하시면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목표 체크했고요. 저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강의를 하세요. 저희 스폰서님. 저는 항상 스폰서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약간 뒤쪽에서 별이 하나씩 펑펑 터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인복이 많아서 저희 스폰서님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지난주에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2023년은 지금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023년을 뛴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저는 가슴에 와 닿았고, 2023년을 내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오늘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면서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23년 목표는요. 9월에 마스터 자이언트를 확정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10월에 가든 파티를 저희 집 마당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껏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답이다. 우리 함께 파이팅!